소속사를 찾아가 보니까 연예인들을 태우고 다니는 밴들이 2대 이상 주차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한번 벨을 눌러봤는데요, 놀랍게도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음주뺑소니로 김호중 씨가 구속된 이후 폐업 수순을 밟고 있던 생각엔터테인먼트가 뜻밖의 근황이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6월 11일을 기점으로 사명을 아트 MNC로 바꿨기 때문인데요. 의아했습니다. 당초 소속 연예인들을 모두 풀어주겠다, 매니지먼트 업에서 손을 떼겠다 라고 밝혔던 회사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명을 바꾼다? 이 부분 때문에 이름만 바꾸고 새로운 매니지먼트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꼼수 폐업 의혹이었는데요. 그래서 진짜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폐업 수순을 하겠다고 밝혔으면서 대체 왜 사명을 바꾼 것인지 직접 생각엔터테인먼트를 찾아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폐업 수순이라고 밝혔는데 사명은 대체 왜 바꾼 건가요? 사실 생각엔터테인먼트가 폐업 수순을 밟고 있지만 폐업 자체가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은 일입니다. 왜냐?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이미 투자금을 비롯해서 지난해 거액의 선수금까지 모두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난해 받은 선수금은 무려 125억 원에 달했는데요. 김호중 씨가 음주에 적발된 이후에도 콘서트를 강행했던 이유가 바로 이 선수금 때문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125억 원에 달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약금을 내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생각엔터테인먼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호중 측은 125억 원이라는 선수금이 전적으로 김호중 1인에게만 잡힌 돈이 아니었다. 더욱이 콘서트 자체가 생각엔터테인먼트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연이 취소가 되더라도 대관료 등의 위약금만 내면 되는 상황이었다. 위약금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강행한 것은 끝까지 믿어줬던 팬들에 대한 마지막 신뢰와 약속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끝까지 팬들과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김호중의 의지가 반영된 일이라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호중 씨를 비롯한 소속사 임직원 2인이 전격으로 구속되면서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사실상 매니지먼트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동력 자체를 상실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호중 씨가 생각엔터테인먼트에서 차지하는 매출 자체가 워낙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업 수순을 밟는 생각엔터테인먼트의 결정 역시 납득이 안 가는 일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폐업 자체가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고 합니다. 일단 최주호 대표가 자신의 지분 3.6%를 SBS 미디어넷에 넘겼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로부터는 7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투자받은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생각엔터테인먼트는 3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빌려주는가 하면 회사 돈 60억 원으로 태영홀딩스 계열사인 스튜디오 MNC의 지분 20%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금전적인 문제, 투자금을 모두 정리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폐업을 할 경우 당사자인 임직원들이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해서든 이 돈 문제들을 처리한 이후에야 폐업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김호중 씨의 구속 이후 갖가지 악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설립 멤버였던 정연호 씨와 김한배 씨가 생각엔터테인먼트 임직원인 이광득 씨와 정찬우 씨를 상대로 사기 및 사문서 위조로 고소까지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배경까지 알아봤는데요. 당초 김한배 씨와 정연호 씨는 이광득 대표와 함께 각각 1,000만 원씩을 들여서 생각엔터테인먼트를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자본금 3천만 원을 들여서 생각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라는 의미인데요. 당시에 지분 관계를 보면 이광득 대표가 33.4%, 김한배 씨와 정연호 씨가 각각 33.3%씩을 취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최주호 대표와 정찬우 씨가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서 본인들이 갖고 있던 33.3%가 본인들의 동의 없이 최주호 대표와 정찬우 씨에게 넘어갔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른 얘기다.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앞서서도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너무나도 유감이다. 관련 내용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자료가 모두 확보돼 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김호중 씨의 구속 이후 갖가지 악재가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로 당장 폐업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명 자체를 바꿨던 것 뿐이다. 생각엔터테인먼트의 홍보대행 관계자는 생각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 자체를 떠올리기 싫어서 아트 MNC로 사명을 바꾼 것 뿐이다. 결코 꼼수 폐업은 없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생각엔터테인먼트는 폐업이 되는 건가요? 사실 아직까지는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여기에는 두 가지 시그널이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앞서서 실제로 생각엔터테인먼트가 매니지먼트업을 계속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홍지훈과 안성훈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다 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실 홍지훈 씨는 이미 생각엔터테인먼트를 떠난 상황인데요. 홍지훈 씨가 생각엔터테인먼트를 떠난 이후에 각 소속사에서 홍지훈 씨에게 러브콜을 보냈다고 합니다. 홍지훈 씨가 처음에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접근을 하다가 현재는 소강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안성훈의 행보도 굉장히 의아한데요. 물론 9월달까지 TV조선과의 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당장 거취에 대해서 밝힐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안성훈과 소속사 측의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갈등이 불거진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양측 간에 서로 감정이 좋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결국은 안성훈의 계약 해지를 두고 양측 간에 이견이 생긴 것이 아니냐라는 말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생각엔터테인먼트를 나왔던 또 다른 연예인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알아보다가 지금은 소강 상태에 접어든 상황이다. 이와 같은 연예인들의 행보들 때문에 생각엔터테인먼트 출신의 이사진들이 이들을 영입해서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의 시선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속사 이름을 아트 MNC로까지 바꿨으니까 그 의혹은 더욱더 짙어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의아했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가 폐업 수순에 접어든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직접 한번 생각엔터테인먼트를 찾아가 봤는데요.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소속사를 찾아가 보니까 연예인들을 태우고 다니는 밴들이 2대 이상 주차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한번 벨을 눌러봤는데요. 놀랍게도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사명을 바꿨다 그래가지고 따로 매니지먼트 업을 안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소속사 앞을 지켜봤는데요. 상당수의 직원들이 오고 가는 모습을 포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매니저를 비롯한 재무팀 직원들이 아직까지도 출근 중에 있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폐업 수순에 놓인 회사라고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다른 직원들도 아닌 매니저들이 현재 회사를 출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니지먼트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결국 폐업 수순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던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속사 관계자에게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카카오와 SBS 미디어넷의 투자금 관계와 선급금 문제가 얽혀져 있어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폐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매니지먼트 사업의 경우에는 결코 계속해서 이어나갈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폐업 수순이 맞다라는 해명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직원들은 대체 왜 아직까지도 출근하고 있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속사 관계자는 회사가 김호중 씨의 구속 이후에 어려워진 상황 아니냐. 회사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당장 직원들을 모두 자를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간의 정도 있고 도의도 있으니까 직원들이 새로운 회사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주고 있는 것 뿐이다. 특히나 생각엔터테인먼트가 매니지먼트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그 의지만큼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향후 홍지훈 씨와 안성훈의 행보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이 너무나도 명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 과정에서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김호중 씨의 운전 당시 음주 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였습니다. 과거에 개그맨 이창명 씨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간 사례가 있었는데요. 당시 법원에서는 술자리에 있었고 평균인으로 가정해 술을 마셨다는 막연한 추정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다. 피고인이 얼마만큼의 알코올을 섭취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무죄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례들 때문에 앞으로 음주 사고가 나면 자동차를 버리고 도망을 가면 된다라는 말들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실제 음주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인명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구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인명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호중 씨의 구속 사례는 이와 같은 법망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은폐에 나설 경우 엄단을 하겠다라는 경찰과 검찰의 의지가 담긴 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사고로 적발이 되면 사실상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도망을 가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는 경우에는 아예 구속까지 시켜버리겠다라는 강경한 메시지가 담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 이후, 음주사고 이후 도망을 간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의 사례가 향후 음주운전 케이스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안이 될 전망입니다. 누굴 탓하겠습니까? 지팔 직권이죠.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